자, 이제 이배수순 특강 독서 제재죠. 세 번째, 1강의 세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법과 경제로 딱 나눠서 나온 게 아니라 개인과 국가, 그러니까 개인과 공공단체에 관련된 내용들로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제재입니다. 복합지문이고요. 요거의 특징은 뭐다? 복합지문이다. 복합지문 나뉘었을 때는 세 문단에서 네 문단짜리의 글이 두 개가 연속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건지 일단 살펴보고 또 정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단 여기 보이고, 가 지문의 첫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소주제는 미리 좀 체크를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단은 뷰캐넌의 뷰캐넌과 털록이 뭡니까?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네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문단에서 1문단. 자, 여기 뷰캐넌이 보이죠? 뷰캐넌 털록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의사결정 비용에 관련돼서 결정 비용. 그러면 요거하고 하나 더 있죠? 외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네요. 외부 비용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과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중심 화제를 좀 볼 때 공공선택이론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공공선택이론 일단 밑줄 좀 쳐놓고, 그다음 마지막 문장도 먼저 보기 할 거야. 따라서 그러므로 요런 거 접속어 독해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첫 문장은 길다. 여기까지네요. 공공재의 공급결정과 같은 공공선택의 과정에서 각 개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적인 선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한다. 길다.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이죠. 저기 있는데 공공재 공급결정과 같은 공공선택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밑줄 쳐볼게요. 그 다음 앞에서 본 것처럼 개인과 사회에 관련된 거죠. 올해 수능에서 사회제재는 개인과 사회에 관련된 내용을 출제해달라는 EBS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그죠?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장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서 공공선택 이론이 있으니까 일단 네모칸 들어가죠. 네모칸이 아니라 동그라미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공선택 이론에서 분석하려는 대상이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분석 대상. 좀 칸이 촘촘하네요. 그래서 요거 분석 대상을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한다 해서 표면적인 것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 이렇게 갈까요? 자, 경제적 의미를 갖는지 플러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공공선택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공공재의 공급결정과 같은 공공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요 부분,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택,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미리 하고 가는 거예요, 요건요. 그래서 요거는 공공재의 공급결정이죠. 요거는 공공선택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공공재 공급 예시고 공공선택이에요. 공공선택의 예시가 바로 공공재의 공급결정이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뭐 굳이 분석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못해도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다. 다시 한번. 공공재의 공급결정을 예시를 들어서 공공선택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선택 이론도 결국 공공선택이잖아요. 그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공선택에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어떤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고 다음. 공공선택 과정에 있어서 이제 틀이 잡히나요? 네, 공공선택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질문이죠? 이 대답을 찾으면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해 뷰캐넌과 털록이죠. 여기 나와 있네요. 뷰캐넌과 털록은 의사결정, 여기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의사결정 비용 1번, 외부 비용 2번, 네, 개념을 활용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에 중심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벗어나야 되겠죠? 제시하고 있다 해서 해답을 제시한 요것이 핵심 내용이다 해서 의사결정 비용, 외부 비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방법 첫 번째가 요거죠. 해서 요렇게 이 내용은 중괄식이래요. 가운데, 비교적 가운데 부분에 중심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의사결정 비용이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의사결정 비용이란 첫 번째 1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1번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특징 키워드만 알아두면 되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의미한다. 시간과 노력을 여기다 써놔도 될까? 네, 시간과 노력이래. 됐고요. 어떤 집단에서 구체적으로는 거죠.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져서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한다. 찬성자 이렇게 화살표로 정리합시다.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 그래서 만약에 저런 게 필요하면 여기다가 1번으로 잡아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사결정 비용에 대해서 의사결정 비용의 특징을 좀 나중에 정리할게요. 반면 이제 외부 비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외부 비용인데 다른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으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 어떤 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을 한다. 요게 두 개여지네요. 1번, 2번 이렇게 좀 체크해 놓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비용을 하네요. 네, 의사결정 비용 요것도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해소하고 요것도 외부 비용이죠. 외부 비용이 1번, 2번.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 요거 1번 했어요. 여기 1번. 그 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연결.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기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찬성자가 요게 높아질수록 외부 비용은 감소한다. 외부 비용 이렇게 표시해 놓고 특정한 표결 방식과 관련된 총 비용은 표결 방식과 관련된 총 비용이에요. 총 비용으로 정리합시다. 총 비용은 두 가지 유형의 비용을 합친 것이에요. 비용은 합친 것. 만약에 이걸 다 이해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차례차례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비용 앞에 거 좀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다 써놓는 것보다 여기다 쓸게요. 공간을. 그래서 의사결정 비용은 첫 번째 내 시간과 노력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의사결정 비용이란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성자가 높아지면, 찬성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의사결정 비용도 증가하네요. 이런 걸 우리가 약간 내면화하면 요거는 비례관계가 있네요. 비례관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있나? 비용 증가한다? 요거밖에 없네요. 다음 두 번째, 외부 비용에 대해서 좀 정리하죠. 외부 비용은 첫 번째 외부 비용은 개인이 감수해야 되는 비용, 개인 감수 비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발생을 한다. 좀 줄여서 들어가도 되겠죠? 따라서는 저 앞에 거였네. 그래서 세 번째는 찬성자가 높아질수록 외부 비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거니까 요거는 앞에처럼 정리하면 반비례 관계이네요. 서로 거꾸로 가는 관계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비용을 다 합치는 것이 총 비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요 밑에다 정리할까요? 3번. 그래서 표결에 관련된 총 비용은 두 가지의 합입니다. 예, 두 비용의 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첫 번째 문단이 비교적 개념 설명이 많이 길었어요.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잡다하게 좀 많이 썼다. 자, 두 번째 문단 바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문단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죠. 그래서 결론은 최적 찬성자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최적 찬성자 비율은 의외로 얘네들을 끌고 온 거야. 요 두 가지 항목이 최적 찬성자 비율에 관련이 될 겁니다. 요렇게. 그 많은 요소 중에서 얘를 따갔죠. 최적 찬성자 비율은 뭐와 관련이 된다? 비율과 그 다음에 뭡니까? 효율적 의사결정 방법이죠. 의사결정 방법이에요. 한번 봅시다. 아래 그림에서 세로축은에서 그림이죠. 그림 나올 때 먼저 보지 마세요. 그림은 참고일 뿐, 그림은 여기에다 미리 좀 써놓을게요. 읽고 해석하려고 먼저 하지 마. 일단 예시적으로 다뤄라. 예시적으로 다뤄라고 써놓을게요. 예시는 먼저 읽는 게 아니야. 예시는 내가 핵심만 이해하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쭉 해서 뭡니까? 비용은 어쩌저쩌해서 비용을 나타내서 그림은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비용이죠. 의사결정의 비용을 나타내며 세로축이에요. 가로축은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찬성자. 가로축은 뭐라고? 통과시키기 위한 찬성자의 비율. 곡선 A는 해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여기에다 좀 써볼게요. 첫 번째 세로축 먼저 하나요? 네, 우리는 세로축은 비용이고 세로는 비용이고 또 가로는 뭐라고? 찬성자 비율, 찬성 비율로 써봅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돼. 곡선 A는 해서 곡선 A 어쩌저쩌고 나오고 있고 또 곡선 B는 뭐라고 나와 있고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어쩌저쩌고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의안을 통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의사결정 비율은 높아지게 된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 설명한 거야. 이 부분은. 그죠? 근데 바로 보니까 여기 또 뭐가 있어? 따라서가 있네. 가장 효율적인 요거 다 중간 건너뛰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 얘가 중요한 거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A 값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에서 정해지는 것이며 A와 B 값의 합이 최소 1번이죠. 방법이라고 할게요. 방법 첫 번째 최소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최소. 그 다음에 이때 찬성자 비율 최적 찬성자의 비율 요게 두 번째죠. 이렇게 최소가 관건이네 해서 최소에다가 별표 쳐놔야 돼요. 효율적인 의사결정은 A와 B의 값이 최소, 그때 찬성자 비율이 최적 찬성자 비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시로 다루는데 다시 한번 이 그림은 앞에서 봤던 뷰캐넌이라든가 털록이 이야기했던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거 여기다 써놓을게요. 뷰캐넌 털록 모형에 해당이 되는 모형의 예시예요. 모형까지만 쓰자. 그래프니까.
다시 한번 뷰캐넌 털록이 주장했었던 내용이죠. 요 내용에 대해서 나타난 겁니다. 여기 요 전체적인 것이 그림으로 나타난 거라고. 그림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야. 일문단의 내용이야, 요건.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요.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그림을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일문단의 내용이고요. 일문단의 내용과 관련이 되는 거고, 최종적인 특징은 뭡니까?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에다 써봅시다. 두 번째로 뭐라고 돼 있지? 네, 효율적인 거죠. 효율적 의사결정 방법은 저기 친절하게 써져 있잖아요. 그죠? 네. A, B 값이 최소화되는 건데 A 플러스 B가 거기 그래프상에 있죠. 첫 번째 A 플러스 B가 최소가 돼야 된다라는 점 그래프상에 서 있는 걸로. 다음 두 번째는 최적 찬성자 비율이죠. 그래서 최적 찬성자 비율밖에 없어요. 여기서 최소가 될 때 최적 찬성자 비율이 된다라는 점, 네,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A와 B 부분은 최소가 되는데 요거는 합이야, 합. 만나는 거 아니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요 부분 있죠. 요거는 만남이 아니고 합이야, 합. 요거는 조심해야 돼. 문제에서 함정팔 때 이걸로 팔 거야. 여기서 지문 내면, 여기서 뭔가 문제를 내면 A 플러스 B는 합이야, 썸이야, 썸. 만남. 단순히 교참. 만남은 교점이라는 얘기죠. 교점이 아니라 합친 거라고. 둘 다 합친 거라고 조심해야 돼. 교점 아니야. 조심해야 돼. 저걸로 100% 함정파야. 여기에서 지문에서 문제 내게 되면. 아마도 이거 내는 학교 있을 거예요. 10중 8구 있을 거예요. 아마 대학교 약식 논술 같은 데에서도 이거 지문 내기 되게 좋아요. 어느 부분 찾아 써라라고 할 때 되게 좋은 부분이거든. 다음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해서 마지막 문단 합시다. 물론 의사결정 비용이에서 뭡니까? 얘기하는 마지막 지문인데 요건 먼저 좀 써놓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이렇게 좀 체크하는데 의사결정 비용과 한번 좀 볼게요. 이제 넘어갈 거예요. 지우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여기요. 여기.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은 의안의 성격에 따라 그 크기와 양상이 다르다. 저런 예외적인 것 좀 빼고 측정도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저거를 너무너무 잘 해석하려고는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그렇지만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의사결정 외부 비용이죠. 의안의 성격 요거는 문제점이다 또는 단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의사결정 방법 선택의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모두 고려되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의의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고려되어야 함 요거죠. 요게 핵심이에요. 시사점은 뭐다? 시사하는 의의는 바로 둘 다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 요거 합이에요. 그래서 3번 문단은 요게 온 거야. 요거. 요 합이 의의가 되는 거야. 정리합시다. 단어로. 그래서 뷰캐넌 털록 모형이죠. 털록 모형 또는 그렇게 보는데 모형의 문제점과 의의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의의 부분에서 두 비용의 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두 비용의 합이에요. 의의는 두 비용의
합으로 봐야 한다. 이거면 끝났어요. 다시 뷰캐넌과 털록이 의사결정할 때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최적 찬성자 비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최적 찬성자 비율이 중요한 건데 최적 찬성자 비율이라는 걸 바로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비용과 찬성 비율을 봤을 때 두 값의 합이에요. 빨간색으로 강조할까요? 두 값의 합으로 봐야 된다. 이때 요 합한 값에서 나타나는 최적 찬성자 비율도 합이야. 두 개를 합했을 때 최적 찬성자 비율이다. 최적 찬성자 비율은 다시 한번 교점 아니야. 교점 아니야. 서로 만나는 점 아니야. 두 공간, 두 영역, 두 선을 다 합친 값이다. 두 선의 영역을 다 합친 값이다. 그 두 선의 값을 다 합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두 비용을 모두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비용을 모두 고려하는 겁니다.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합이라고.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다시 한번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을 모두 합해서 봐야 한다. 정리 들어갑니다. 복합 지문에서 가정리, 그래프까지 정리하자면 효율적인 효율적인 의사결정이죠. 효율적인 의사결정은 두 비용의 합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합과 거기에 따른 최적 찬성자 비율이죠. 그래서 조금만 뽑아서 최적 찬성자 비율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즉, 이 교점이 아니라 이걸로 정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합친 값인 요걸로 정하는 거지, 이거 아니라고 몇 번이고 얘기하는 거죠. 최적의 찬성자 비율은 여기 교점이 아니라 여기 요 부분이지. 여기에요. 요거야 최적 찬성자. 조심해야 되고요. 두 비용의 합이에요. 두 비용이 그럼 뭔가 1문단부터 설명한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저기 있는 것처럼 의결비, 의사결정 비용 플러스 외부 비용, 외비, 요 두 가지죠. 의결비, 외부 비용. 요게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한 거지. 1문단에서 두 가지 제시했고, 두 번째 문단에서 그래프야. 요거에 대해서 1문단에서는 개념을 제시했고, 2문단에서는 그림 예시를 설명한 거야. 요거 노란색을 쓴 건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쓴 거니까 요 두 가지를 설명한 거라고. 그래서 3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3문단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두 비용의 합으로 봐야 돼. 최적 찬성자 비율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야. 요거죠. 그것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회 경제적 관점이죠. 그래서 앞에서 처리한 것처럼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요 전체적인 내용은 경제적 의미로 해석한 거예요. 유추해야 되죠. 의미로 해석한 거예요. 정치적인 의사결정, 정치적인 게 아니더라도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적 행위를 경제적 관점으로 풀어낸 거야, 요거. 됐죠? 끝.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의사결정인데, 이렇게 보는 가 지문과 달리 나 지문을 또 어떻게 보는지 또 빠르게 정리 들어갑니다. 정리하고 합시다.